오늘 하루 아무 일도 없었는데 유난히 지쳐 있다면 그건 몸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이 하루를 다 써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창밖을 보면 어둠이 내려앉고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는 시간입니다. 익숙한 풍경이고 익숙한 하루의 끝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시간은 흘렀고 해야 할 일들은 대부분 했습니다. 크게 틀어진 일도 없었고 특별히 나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몸이 유난히 무겁습니다. 마음이 먼저 지쳐 있습니다. 무언가에 쫓긴 것처럼, 무언가와 싸운 것처럼, 하루 종일 긴장했던 것처럼 피곤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아침에 일어났고, 씻었고, 밥을 먹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고, 해야 할 일을 했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어쩌면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요? 누군가 물어본다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압니다. 오늘 하루 내내 무언가가 계속 머릿속에 있었다는 걸. 그 무언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일을 하는 중에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밥을 먹는 중에도 계속 그곳에 있었다는 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크고 강렬한 생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장면 하나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고, 내가 하지 못한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생각이 하루를 다 써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생각이 떠올랐고, 씻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이 있었고,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스쳐갔고, 저녁이 되어도 그 생각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지우려고 했습니다.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쳤습니다. 몸을 쓴 것도 아닌데 몸이 무겁고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누군가와 크게 다툰 것도 아닌데 감정이 소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유난히 지친 날. 설명할 수 없는데 힘든 날. 괜찮은 하루였는데 괜찮지 않은 밤. 그런 날의 중심에는 대개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놓치지 못한 생각 하나. 그 생각이 하루를 다 가져갔습니다. 하루의 에너지를, 하루의 평온을, 하루의 여유를 다 가져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조용히 하루를 잠식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한 걸까?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다 썼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현재를 살았지만 정신은 과거의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두 곳에 동시에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시간을 동시에 사는 것처럼, 하루를 두 번 사는 것처럼 지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다 써버린 건 그 생각 하나였습니다. 생각은 이상한 것입니다. 생각은 실체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지배합니다. 마음을 점령합니다. 삶의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특히 놓지 못하는 생각은 더 그렇습니다.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반복됩니다. 같은 장면이 계속 재생됩니다. 같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립니다. 같은 순간이 계속 돌아옵니다. 그 생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대개는 말하지 못한 말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저렇게 대답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
미처 꺼내지 못한 진심, 삼켜버린 감정. 그것이 생각으로 남아서 계속 맴돕니다. 이미 끝난 대화인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어집니다. 실제로는 침묵으로 끝났는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설명했으면 이해했을까? 하면서 끝나지 않은 대화를 혼자 이어갑니다. 또는 뒤늦게 떠오른 후회입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괜찮지 않았던 것들.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넘겼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중요했던 순간들. 그런 것들이 생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계속 떠오릅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일을 하다가도, 걷다가도, 누워있다가도, 아무 상관없는 순간에 갑자기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생각을 쉽게 놓지 못할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머릿속에 한 장면이 이미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일 수도 있고, 그날의 공기일 수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한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하루를 다 써버렸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아마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보통 끝난 일보다 끝나지 않은 일에 더 오래 머뭅니다.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말, 정리되지 않은 감정, 그대로 남겨진 순간들. 그 생각이 쉽게 떠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아직 그 안에서 시간이 멈춰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은 완결되지 않은 것을 붙잡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반복됩니다. 같은 장면을 계속 돌려보면서 이번에는 다른 결말을 상상합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말하는 나를 상상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상대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이미 끝난 대화니까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머릿속에서라도 다시 살아봅니다. 상상 속에서라도 다르게 행동해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생각 하나가 하루를 잠식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아침에 5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20분.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하루의 절반이 그 생각에 쓰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가 흐려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다 쏟지 못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계속 과거의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생각은 쉬지 않지만 우리는 그 생각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생각은 계속 움직이지만 우리는 그 생각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떠오른 장면 하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의 대화일 수도 있고, 몇 년 전의 사건일 수도 있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작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하루를 다 써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생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이 아직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놓지 못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하루를 지치게 만듭니다. 생각 하나가 하루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작은 기억 하나가 온종일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지우려고 애쓰다가 더 지치는 날. 잊으려고 노력하다가 더 선명해지는 날. 괜찮다고 다짐하다가 더 괜찮지 않아지는 날. 그런 날의 끝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놓지 못할까?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 생각은 왜 이렇게 오래 머물고 있을까? 한 사람은 하나의 기억을 붙잡고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에게 과거는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는 계속 현재였고, 기억은 계속 생생했고, 지나간 시간은 결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를 사는 대신 기억 속에서 하루를 다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한 장면, 오래전에 머물렀던 한 장소, 그곳에서 맡았던 냄새, 들었던 소리, 느꼈던 감정. 그것이 평생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추억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지나간 일, 아름다웠던 순간, 가끔 떠올리는 기억. 그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것은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현재였습니다. 끝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기억 속에서 살았습니다. 현실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그는 기억의 시간 속에 머물렀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었지만 마음은 그 시절에 멈춰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그의 내면은 그때 그 순간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산다는 것은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뜻이니까요. 지나간 시간을 놓지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그 기억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과거가 없었다면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쩌면 훨씬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훨씬 가벼웠을지도 모릅니다. 훨씬 자유로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깊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하나의 기억을 붙잡음으로써 시간의 깊이를 경험했습니다. 한 순간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 수 있는지, 한 장면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 한 감정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삶을 경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존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나쳤습니다. 순간순간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순간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장면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감정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그 순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과거의 감정이 현재를 계속 점령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현재의 시간을 계속 침범했습니다. 끝난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위안이었습니다. 사라진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것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존재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르셀 프루스트였습니다. 그는 평생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다녔습니다. 지나간 순간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사라진 감정들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과거는 결코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한순간은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다는 것을,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것을. 프루스트는 하나의 기억을, 하나의 감각을, 하나의 순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시간 전체를 다시 살았습니다. 그것은 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을 감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삶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의 생각을 놓지 못할 때, 하나의 기억을 반복할 때, 하나의 순간을 계속 되돌아볼 때, 그것은 단순히 집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미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깊이 살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이 진짜였다는 증명일지도 모릅니다. 프루스트는 평생 과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 진짜 삶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쌓이는 것을. 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이 축적되는 것을. 과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 안에 계속 살아있는 것을. 그래서 그에게 놓지 못한 생각은 짐이면서 동시에 보물이었습니다. 고통이면서 동시에 위안이었습니다. 지치게 만드는 것이면서 동시에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놓지 못하는 생각도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생각을 붙잡고 있을까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착 때문이라고, 미련 때문이라고, 약해서라고, 성숙하지 못해서라고. 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시간이 의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은 쉽게 잊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순간은 금방 사라집니다. 별로 깊지 않았던 감정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의미 있었던 시간은 다릅니다. 그것은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쉽게 놓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원해서든 원하지 않아서든. 그 시간을, 그 순간을, 그 감정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놓는 순간, 그 시간 자체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요. 생각을 놓으면 그 순간도 함께 사라질 것 같습니다. 기억을 흘려보내면 그 감정도 함께 희미해질 것 같습니다. 과거를 보내면 그때의 나도 함께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그것이 하루를 지치게 만들어도, 때로는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도 우리는 그 생각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곧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 무언가에 진심으로 아파했다는 증거, 어떤 순간을 온전히 경험했다는 증거. 그래서 생각은 짐이면서도 동시에 증명입니다. 무거운 것이면서도 동시에 소중한 것입니다. 지우고 싶은 것이면서도 동시에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놓고 싶으면서도 놓고 싶지 않다니. 잊고 싶으면서도 잊고 싶지 않다니. 지치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다니.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일관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놓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잊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잊지 못하고, 지나가야 할 것을 알면서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깊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느꼈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얕게 스쳐간 것들은 쉽게 떠나갑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온 것들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지치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놓지 못한 생각이 하루를 무겁게 만들 때 우리는 종종 자책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놓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붙잡고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약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을 존중한다는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억은 계속 돌아옵니다. 어떤 순간은 계속 떠오릅니다. 그것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 삶에서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놓고 싶지 않아서. 잊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잊고 싶지 않아서.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곧 그 시간을 존중하는 방식이니까요. 그 순간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곧 그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니까요. 물론 그것이 언제나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이 현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놓지 못한 생각이 새로운 시작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을 나쁜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깊이 살았다는 흔적이니까요. 진심으로 느꼈다는 표시니까요. 온전히 존재했다는 증거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각을 없애자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잊자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없애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생각은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것이 하루의 중심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의 전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시간을 차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을 하루의 중심에서 하루의 가장자리로 옮기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하루 전체를 점령하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생각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떠올립니다. 일을 하는 내내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집중하다가 가끔 떠올립니다. 밤이 되어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면서 한번 떠올립니다. 생각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하루와 함께 있습니다. 하루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중심에 있었던 생각을 가장자리로 옮기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생각을 배신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각에게 적절한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 시간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하루 전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를 잠식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생각이 또 떠올랐구나.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차립니다. 이 생각이 지금 여기 있구나. 이 기억이 지금 떠올랐구나. 그리고 천천히 호흡합니다. 생각과 함께 숨을 쉽니다. 생각을 몰아내지 않으면서 현재의 호흡을 느낍니다. 그 다음, 지금 이 순간으로 조금씩 돌아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지금 내 주변에는 무엇이 있지? 생각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과거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사는 방식입니다. 생각을 없애지 않으면서 현재를 사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생각이 계속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자꾸 과거로 끌려갑니다. 현재에 머물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아, 또 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보이는 것, 지금 들리는 것,
지금 느껴지는 것에 조금씩 주의를 돌립니다. 생각은 배경으로 물러납니다. 여전히 거기 있지만 이제 전경은 현재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생각은 하루의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생각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없애지 않아도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을, 과거를 잊지 않아도 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균형일지도 모릅니다.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생각에 붙잡히지 않는 삶, 기억을 존중하면서도 기억에 지배당하지 않는 하루, 과거를 간직하면서도 과거에 머물지 않는 현재,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생각이 중심을 차지할 것입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하루가 그 생각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생각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생각을 적으로 대하지 않고 생각을 동반자로 여기면서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어쩌면 오늘도 하나의 생각이 하루를 차지했을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장면 하나가, 어떤 말 한마디가, 어떤 순간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쳤을지 모릅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헛된 하루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놓지 못한 생각 하나가 하루를 지치게 했다는 것은 그 생각이 의미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중요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을 깊이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루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은 하루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그 생각이, 그 기억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진짜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고 싶지 않아서. 잊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잊고 싶지 않아서.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깊이 느끼고, 진심으로 경험하고, 온전히 존재했던 시간들의 흔적입니다. 프루스트는 평생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과거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한순간은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현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래서 놓지 못한 생각은 짐이면서 동시에 보물입니다. 무거운 것이면서 동시에 소중한 것입니다. 지치게 만드는 것이면서 동시에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생각을 없애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기억을 지워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감정을 정리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 기억이 짐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 감정이 약함의 표시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 생각을 조금 옆에 둘 수 있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없애지 않으면서도 하루의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현재와 함께 존재하도록, 잊지 않으면서도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생각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한동안은. 하지만 그것이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깊이 살았다는 흔적이니까요. 진심으로 느꼈다는 표시니까요. 온전히 존재했다는 증거니까요. 밤은 깊어가고 하루는 끝나갑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쩌면 내일도 같은 생각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도 그 생각이 하루의 일부를 차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과 함께 천천히 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생각에 붙잡히지도 않으면서, 생각을 존중하면서, 현재도 함께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배워갑니다. 놓지 못한 생각과 함께 사는 방법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놓지 못한 생각 하나가 하루를 다 지치게 했다는 건 그 하루가 가벼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생각이 하루를 차지할 만큼 그 시간은 깊었고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생각을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루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조금 옆에 두고 오늘을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하루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숨을 한번 고르고 조용히 쉬어가셔도 됩니다.